독일은 동계 스포츠의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의 프랑크 빌트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4박 5일간 7일 도착을 했습니다. 독일에 지금 수상을 하고 있는 메르켈은 지금 연정을 구성한다고 아주 정신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온 걸로 보이는데요. 상징적이지만은 독일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상징적 수반으로서 권위가 대단합니다. 자, 이분이 도착해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 인터뷰가요 구석에 나오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북 대화는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확대 심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끝내는 것이 자신들의 최우선 현안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독일은요, 미국 편드는 나라도 아니고 같은 또 분단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뭐 민족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반전 이런 데 대해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좌파들이 독일의 재단에서 돈 받아서 유학도 가고 돈도 많이 받았었지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한마디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4부에서는요. 독일이나 중국의 유명 학자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벌어질 일을 우려하는 시선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엄격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하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 제재에 6개나 구멍을 뚫고 있는 독일 대통령의 경고입니다. 자, 어제 아마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났고 개막식도 참가할 건데요. 자, 이분은 독일의 진보 정당에 속하는 3인당 출신으로 메르켈 총리의 좌우 대연정 내각에서 10년 가까이 3인당 출신이지만은 기민당 기사연합정당에 들어가서 외무장관을 하다가 대통령이 작년에 됐습니다. 오랫동안 한반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외교적 과제는 이웃 국가들과의 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좀 먼저 친하게 지내라. 이 이야기입니다. 동맹이냐 북한이냐. 현재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긴장 상황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정상회담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결속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협력 없이 북한 문제의 진정한 진전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에 주는 통일 독일의 교훈은 뭐냐니까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그걸 독일 통일이 보여줬다. 동서독은 솔직히 남북한만큼 정치 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대립을 하지도 않았다. 동독이 이웃 국가들에 대해 지금 북한처럼 협박을 한 적도 없었다. 동독이 소련의 위성 국가로서 공산주의 국가로 대립을 하고 동독에도 무슨 비밀 경찰이 슈타진가 하는 것들이 설치고 했지만 그래도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위협적이지가 않고 대립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독일을 갈라놓은 장벽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무너졌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면 언젠가는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EU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훌륭한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 게 하면 뭐합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자, 중국에서 7일 밤늦게 CCTV 관영 방송에서 글로벌 시선이라고 하는 지금 올림픽을 맞이해서 한국을 어떻게 지금 남북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 관변학자 2명이 등장해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대화가
비핵화 북미 협상으로 이어줄 수 있냐고 했는데 이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수 사오후이 부소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극한의 대북 압박을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협상에 대해 비관적인 정서가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학자들 중에도 비관론이 다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 편을 드는 이 란중쩌라고 하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이 그렇지 않다, 기회가 있다, 우연히 만나 인사라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를 하면 외교 기적을 이룰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립으로 토론이 끝났다고 합니다. 중국 공영방송에서 관변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둘이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이 매우 이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서도 평소 북미 대화를 강조해온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가 스포츠 범위를 벗어나는 북미 정치적 접촉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북미라고 하면 또 미북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그냥 그렇게 읽을 거니까 그게 미북이든 북미든 크게 신경을 쓰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할 때는 미북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언론들은 북한이 사고를 치는 주역으로 북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인공기가 걸려 있거나 김정은 사진이 나오면 그것도 해라. 문재인 사진 지어라. 자, 그걸 보면서 분노를 갖다가 표하는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보십시오. 분노를 더 해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경 쓰실 것 같으면 그 분노를 현실로 옮기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베이징대 교수가 스포츠 범위를 넘어선 북미 간의 정치적 접촉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관변학자인 왕진성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부연구원도 북미 접촉에도 의견이 맞으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영 매체에 이런 비관론을 제시한 사람이 지금 이 3명, 대표적인 중국의 한반도 학자 3명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 문제의 엄중한 현실을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중국에서요, 학자가 중국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 가지고 TV에 나와서 통신사하고 인터뷰에서 신문에다 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뭔가 하면요, 중국이 지금 북한 편을 여기서 더 들고 깊숙하게 말려 들어가다가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 때는 중국에까지 불똥이 튀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한 지경에 와 있으니까 일단 북한에서 발을 빼자. 그리고 중국 내에서 대화로 안 될 것 같아라고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좀 키워주자.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객관적으로 북한을 바라본다라는 시각을 미국에 보여주자. 이런 단계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시진핑이 지금 겁을 먹은 거지요. 더 이상 북한을 서포트하고 가다가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서포트하고 막아주고 하면서 자, 미국 물어라, 한국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평화협정 하자는데, 중국에 현실적으로 북한을 앞세워서 미북 대화를 가져와서 평화협정이 맺어질 거라고 보는 시각이 시진핑 정권에서부터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문 정권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시진핑이 얼씬도 안 하고 서열 7일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 자칭거 베이징 대학교의 국제관계 학원장의 현실론이 있었죠. 제가 한번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이 동아일보의 기사에 지금 칼럼으로 나온 건데,
미북 간의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낮게 본 그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이 돼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무력 사용을 누가 반기겠나. 하지만 자 원장은 그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똑바로 보고 최악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래야만이 한미 중 삼국 간의 불필요한 충돌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중국 학자하고 한번 해봤냐라고 물어보니까 비공식적으로 많이 했다. 한반도 위기 출현을 인정을 하고 중국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 주장을 지지하는 정부 관계자도 있었다. 직접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누가 지지하는지 다 안다. 중국의 쌍중단 노력, 즉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이런 노력은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이 핵무기를 중단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중국도 지금 방법이 없다. 그 노웨이라는 거죠. 자, 한반도 전쟁은 싫지만은 뾰족한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북미 협상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리 되기 어려울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칼럼을 쓴 베이징 동아일보 특파원은요, 이 비관적인 현실도 직시를 해야 된다고 충고를 합니다. 자 원장에게 당신 말을 청와대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다니 그의 대답은 기뻐하든 기분이 나쁘든 내 견해를 말할 뿐이다. 나는 그들이 참말을 듣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한다. 제가 며칠 전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다소 진보적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담당 석자인 박정현 씨는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황 통제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북한의 김정은이 더 큰 자신감을 가졌다. 즉, 자기가 핵과 미사일을 완성을 해서 남한 정권이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고 평창올림픽을 북한이 납치를 하고 이런 게 뜻대로 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방어적 태세가 아닌 더 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태로 바뀔 가능성을 주시해야 된다. 점점 욕심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이 32, 3살밖에 안 먹은 젊은 어린애가 이제 그의 손에 감당 못할 무기가 들린 채 칼춤을 추게 될 때 벌어질 일을 우려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과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느낄 때 앞으로 어디로 튈지 예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박석자는요, 가끔 언론에 등장했죠. CIA와 DIA 국가정보국에서 북한 정보 분석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자, 흔히 이 사람은 미국 내 최고 김정은 전문가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브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김정은의 교육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북한 전문가 사이에는 2011년 김정은이 처음 등장했을 때 20대 중반의 지도자가 곧 주변 군부에 제압당해 정권을 뺏길 거라고 봤는데, 그런데 그건 그때의 이야기고 미국에서는 그를 로켓맨이니 평양의 대지소년이라고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와는 달리 김정은이 자신에 대한 다양한 북한의 최고 지위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확보하면서 북한 지도자로서 지위를 완전히 굳혔다. 그래서 역대 북한이 6번 핵실험했는데 김정은이 그 중에 4번을 했고 또 ICBM 발사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이복형도 죽였다.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이 있는 북한에서 이제는 상당한 경험을 소유한 김정은에게 이 핵을 없앤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전혀 득볼 거 없는 현대 이전의 시계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핵을 놓고 나면 한마디로 과거의 김일성 때나 자기 김정일 초기로 돌아가서 북한이 미국이 칠까봐 전전긍긍하던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자신감은 아버지, 할아버지라 하고는 달리 지금까지 진정한 위기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저거 아버지는 6.25 일으켰다가 거의 평양이 다 무너져 버리고 거의 미군에 의해서 강제 그냥 통일될 뻔 하다가 중국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자, 저거 아버지는 저거 할아버지 밑에서 그런 위기를 겪고 보면서 살아왔고 여러 번 이런 미 북 간의 충돌 그리고 전쟁 직전까지 가는 모양 또 제네바 합의 등을 직접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까지 군사적 힘의 가시와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을 뿐 타협이나 외교 기술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오만을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도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마지막 순간에 왔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비핵화로 나가는 길을 택할지 시험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줄을 차단을 하고 북한 정권의 압력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김정은이 이러다가 정말 내가 좀 죽거나 제거될 수 있겠다. 미국의 핵폭탄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 위기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타국 상황을 피해가는 훈련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보는데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아직까지 어린애가 한마디로 재벌 3세로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할배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북한을 끌어왔는가를 그 일가를 왕가를 유지해 왔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 놓으니까 한마디로 겁이라고는 상실해 가지고 이제 핵을 만들고 북한을 숙청시켜서 완벽히 장악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해보려면 한번 해봐. 한국 너네들은 이미 나한테 넘어와서 이런 식인데 이 친구가 비핵화라는 부분으로 그걸 선택하게 하려면 따끔한 맛을 몇 번 보고 죽을 지경이 돼야 내가 다 잃느니 보다 그냥 비핵화를 통해서 사는 길을 택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평창 이후에는요. 문재인 정권이 북한만 바라보면서 눈을 감았던 부분에 대한 청구서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날아올 겁니다. 그리고 동맹이 손상되는 일이 정상회담 카드가 던져질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을 할 거고 그럴 경우 미국은 한국을 빼고 비핵화 논의를 할 건데 미국은 지금 CVID가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여기서 저항해서 한국을 향해서 만약에 한국하고 북한하고 둘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동맹을 정리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전혀 길이 막혔다고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그동안에 이용했던 한국을 버리고 도발을 하거나 이럴 때 한국은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실제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장난을 더 치게 되면 이제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도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평화의 거품이 될 거고, 미국은 4월 1일은 무조건 한미 군사훈련을 한다고 선언해 놓고 있는데, 이거를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렇게 연기시킨다. 이건 불가능하고요. 김정은은 올림픽과 비핵화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과는 비핵화 문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한국만 지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꿈속을 헤매다가 나중에 깨게 되면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럼 문정권이 다 엎으라고 생각해야지요.